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각종 토지 규제 정보 찾기입니다. 토지의 개발은 규제가 시작이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토지 규제를 종류별로 제가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제일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타법령, 그 다음에 개발행위, 그 다음에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이 있고 현황에 의해서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7가지 종류로 나뉘게끔 되는데, 용도지역은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규제를 못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지 용도지역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 용도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가 용도지역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다 다르게끔 된 거죠.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하자면 용도지역은 땅에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크게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은 장교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비도시지역은 사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렇게 규제 용도,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용도지역에서 이렇게 등급을 매겨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등급을 매겨놓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만들어 놓고, 용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거기 땅에 모든 용도지역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용도구역은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타법령은 용도지구나 구역은 또 지역은 내 땅 자체에 대한 규제인데, 타법령은 내 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내 땅 옆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규제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토지가 현재에 쓰고 있던 지목을 변경을 할 때에 규제를 받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지목에 의한 특별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고, 그 다음에 임야는 산지관리법이란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이 어떤 건가 보고, 그 다음에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은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 경사도, 임목본수도, 표고도, 도로, 배수로 이런 것이 현황이 없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나 건물 규제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데, 도로가 없을 때는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배수로가 없을 때는 내가 만들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경사도나 임목본수나 표고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황에 의해서 규제가 어떤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이 규제의 총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땅을 내가 사러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땅을 사러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기본 원칙인데, 제가 보면 이런 서류로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무슨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타법령 이런 것에 대해서 서류를 다 검토를 해서, 현황만 괜찮다 그러면은 이런 것은 건축허가가 날 수 있구나,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나 규제에 의해서 그런 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서류로 다 합격이 되면 현황을 가서 보게끔 되는데, 현황에 의해서 경사도, 임목본수도, 표고도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 있는데, 이것이 임목본수도도 내 땅에 의한 임목본수도만 적용되는 그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은 내 땅뿐만 아니라 내 땅 옆에 50m 또는 30m 이내에 있는 임목본수도 같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봐서 내 땅뿐만 아니라 내 땅 옆에 나무가 얼만큼 심어져 있느냐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황에 갔을 때는 기반시설, 도로, 배수로, 수도, 전지 이런 것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건물을 짓게끔 되면 항상
기반시설하고 연결을 시켜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기반시설이 있을 수 있는가도 봐야 되고, 네 번째는 그런 기반시설이 있어서 내가 집을 지었을 때에 편의시설이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도 같이 보고 이 땅을 투자하기 전은 이 네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제일 먼저 토지 이용 규제 안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에 보게끔 되면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이 있는데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토지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있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목적 보면 이 법은 토지 이용과 관련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 이용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 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를 알려줘서 국민들이 토지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거나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다시 말하면 어떤 땅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받아야 되는 것은 어떤 규제가 있다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규제 안내서란 국민이 주택, 공장, 어떤 땅에 주택이나 공장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 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 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토지 이용 규제 안내서에 그 땅의 규제가 다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인가가 있고 허가가 있죠. 선생님, 인가와 허가의 차이점은 뭡니까? 허가와 인가의 차이점. 허가는 법규에 정해준 대로 그대로만 맞으면 무조건 해주는 겁니다. 인가는 법규에 맞아도 해당 관처에서 심사를 해봐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이것이 뭐예요? 인가입니다. 인가, 허가 등의 기준에 관해서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땅을 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규제 안내서, 규제 안내서를 보게끔 되면 그 땅에 어떤 규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게끔 돼 있다는 얘기. 여기 보면 규제 안내서가 이겁니다. 이게 뭐죠? 토지 이용 해갖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 보면 이 토지 이용 규제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토지 이용 계획 안내서에서 토지 이용 인터넷에 들어가게끔 되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 번지수를 입력을 하고 토지 이용 계획이나 도시 계획이나 규제 안내서나 고시 정보나 정보마다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런 전체적인 걸 보는 것보다는 내 땅에 대한 규제를 알고 싶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번지수였고 열람 이렇게 누르게끔 되면 거기에 대한 규제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끔 됩니다. 나오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번지수가 나오고 지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토지에 대한 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기본적인 정책이 위에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있는 이것이 규제 안내인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보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국토의 계획과 인허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이 위에 나타나고 밑에는 아까 제가 타법령이라고 했죠. 타법령은 내 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내 땅의 옆에 있는 그 다른 것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겁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서 게끔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어떤 땅이든지 용도지역은 하나씩 다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보게끔 되면 이 땅은 뭐라지? 용도지역이 뭐라 그랬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용도 지역 그러면은 계급이나 만들어 놓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다 그랬잖아.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다 보니까 비도시지역이죠. 비도시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죠. 규제한다 그랬죠. 뭐야? 주거개발진흥지구. 다시 말하면 비도시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닌데 비도시지역이지만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가능한 한 그 비도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다가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주거용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가능한 한 이쪽에다가 짓게끔 만들면 더 혜택을 많이 주겠다. 왜냐하면 비도시지역에 각각에 다 떨어져서 짓게끔 되면 거기에 대한 그 기반시설을 비도시 전부 다가 그 지방자치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가능한 한 이쪽에다 지어라 해서 여기는 주거개발진흥지구 하게끔 되면은 그쪽으로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개발하는데 도와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이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여기 위에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용도 지역은 무조건 하나씩 다 있는 거고 지구나 구역 보면은 지구나 구역은 필요한 경우에만 집어넣지 필요 없는 경우는 집어넣지 않는데 여기는 주거개발지구 하나만 집어넣고 그 다음엔 구역은 없지 않습니까? 구역은 규제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획관리지역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는 용도 지역에서 질 수 있는 건물은 다 질 수 있고 별다른 규제는 없다. 이런 뜻으로 알게끔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였죠? 여기 다른 법령제에 따른 지역. 이거는 내 땅에 규제가 아니라 내 땅 옆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건데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보면 여기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땅은 주거지역으로 있는데 가축을 기르게끔 되면 제일 먼저 보면 오염된 냄새도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파리, 모기 이런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축 사육은 이 동네에 지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 지역 해갖고 여기는 공장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공장이 무슨 공장이 있냐를 검토를 해보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내주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밑에 있는 건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땅에 대한 지적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지적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게끔 되면 뭐가 있죠? 여기 축척해갖고 1200분의 1 있죠. 그러면 여기를 탁 누르면은 이것이 500분의 1, 600분의 1, 1200분의 1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기 변경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지나서 아무것도 없애버리고 내가 그러니까 600분이나 2400분의 1 있는 걸로 그대로 누르면 그대로 바뀌는 거고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300분의 1로 보겠다 하면 300을 내가 치고 여기에 변경해갖고 쳐서 그대로 만들어 놓고 클릭을 하게끔 되면 그 축척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규제 안내서의 가장 기본적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위에 보게끔 되면 토지 이용 규제서가 나오고 여기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한 하단 위에 거기에 나와 있는 주거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이 이렇게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끔 되면 세부 정보 보게끔 되면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끔 되면은 그 밑에 옆에 걸 다시 이 규제 사항을 저한테 강의를 듣지 않아도 하단에 있는 걸 가지고 클릭을 하게끔 되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런 것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알기가 힘이 들어요 보면. 그렇지만 지금 토지 이용 규제 안내서 위에는 이런 표시가 있고 두 번째 장에는 이런 표시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게끔 됩니다. 제일 먼저 여기 보면 여기 경기도 광주시 초록 무감리 일반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하게끔 되면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 치면 나오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 보면 일반도 있고 위성도 있고 로드뷰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걸 갖고 로드뷰로 볼 수 있고 일반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항공사진과 동시에 보게끔 되면 우리는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내 땅만 가지고 그냥 항공사진을 직접 볼 수가 있게끔 되는데 여기는 항공사진을 볼 수 있는 건 여기 지적들을 보고 반으로 나누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를 내가 알아서 봐서 아 여기쯤이구나 하고 이렇게 찾아서 봐야 되는 것이 이 항공사진에 직접적으로 항공사진 직접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내가 거리가 얼마인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할 때는 이 옆에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보면 이 거리 있죠? 거리를 클릭해서 그걸 가지고 거리를 재게끔 되면 거리가 몇 미터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게끔 되면 여기 면적이라고 있죠. 면적을 클릭을 이렇게 해서 하게끔 되면 그것이 면적이 얼마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서류상으로만 보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맞으니까 아 이것이 대개 몇 제곱미터 되는구나. 아 여기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폭이 3m쯤 되는구나 6m쯤 되는구나 이런 거는 거리쟁이나 면적에 의해서 토지 이용객 확인원을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토지 이용 규제 말고 이번에는 우리가 스마트 국토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 국토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많이 추천 물건하고 권리분석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스마트 국토 정보입니다. 인터넷으로 우리가 보면 스마트 국토 정보 치게끔 되면 KGOP 인터넷 이런 것이 나오고 이 화면에 뜨게끔 됐을 때 여기 뭐야? 바로 가기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바로 가기 누르게끔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끔 됩니다. 이 화면이 뜨게끔 되면은 여기다가 제가 주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뭘 하는데 여기 클릭을 누르게끔 되면은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그 번지수가 나오게끔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을 이 옆에 위에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비행기 표시가 있죠. 이 비행기 표시를 클릭을 하게끔 되면은 그러니까 이 비행기 표시가 나오게끔 하려면 이렇게 표시 요 오른쪽에 이 표시 있죠. 이 표시를 클릭을 하게끔 되면 비행기 표시가 뜨고 비행기 표시를 클릭을 하게끔 되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항공사진으로 바뀌게끔 됩니다. 항공사진을 바뀌게끔 되는데 여기 항공사진에 보게끔 되면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항공사진으로 나오게끔 되면 이거를 보면 항공사진에 의해서 그 항공사진과 경계선이 나오는 것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면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 토지 구획 정리가 된 곳은 도로와 거의 맞는데 아직까지 토지 구획 정리가 안 된 곳은 이 항공사진하고 현황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너무 이 스마트 국토 정보에 항공사진이 있는 것을 100% 신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토지 구획 정리가 돼서 항공사진하고 거의 이렇게 맞는 걸로 제가 골라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게끔 되면 현황 도로하고 지적점 도로인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토지 구획 정리가 잘 안 돼갖고 맞춰지지 않은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봤는데 이 땅을 클릭을 하게끔 되면은 거기에 위엔 규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토지 정보가 나옵니다. 보면 여기 보면 토지 정보 하게끔 되면 토지 정보를 치게끔 되면 여기 뭐가 나오죠? 보면 토지가 나오고 번지수가 나오고 그러면 지목이 대지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누구다 하는 것이 이게 나오게끔 됩니다. 근데 개인은 개인 이름만 나오지 이름 자체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는 거는 내 땅 말고 내 땅 옆에 국유지가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나오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얼마 뭔지 이런 것도 나오게끔 되고 여기에 보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뭐가 있죠? 건물이 이렇게 돼 있죠.
토지만 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건물을 치면 항공사진에 보면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건물을 치면 건물에 관한 것이 건축물에 관한 있을 때는 건물에 대한 규제가 누구 거고 뭐라는 것이 뜹니다. 근데 항공사진에는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뜨지 않는 경우에는 그거는 건축물 관장이 없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스마트 정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자 건물 정보 나오죠. 여기 보면 건물 정보를 치게끔 이 건물 정보를 치게끔 되면 여기 나오게끔 되죠. 이렇게 보면 건물하고 건축 면적이 얼마고 건폐율이 얼마고 누구가 얼마서 어떤 건물을 지어졌다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끔 된다. 그러니까 스마트 정보에서 떠서 그 토지만 클릭을 해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 정보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있을 땐 건물 정보도 알 수 있다는 게 스마트 국토 정보가. 그래서 옆에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황 도로가 있는데 이 현황 도로가 개인 것이구나 아니면 국가 것이구나 이런 것도 금방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지 않고 이 스마트 정보에 의해서 바로바로 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스마트 국토 정보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스마트 정보가 항공사진에 의해서 겹쳐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한 것도 주인이 누구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거기에 있는 건물인 경우인데 건물이 누구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